우리가 더운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빵빵한 데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 더운 고통에서 해소되니까 그 순간은 행복해요. 근데 그 추운데 계속 있어봐요. 그 에어컨 빵빵 틀어놓으면 나중에 막 옷 찼잖아요. 그때 다시 고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행복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고통의 상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 화탁지 오경아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튜브 채널 화탁지 사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오경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만나뵈러 온 이유가 네. 그 명리학하고 네. 그리고 서양 철학 네. 이쪽을 공부를 많이 하셨고 네. 그리고 마음 공부까지 네네. 네, 그렇게 융합을 하셨다고 들어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오늘 네. 찾아뵙고요. 먼저 첫 질문이 네. 궁금했던 부분, 그 명리학하면 사주 관련된 부분들을 네네. 많이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네. 사주라는 게 네. 이게 실제로 맞나요? 이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어떤 뭐 점성술이나 세상에 100%는 없어요. 이거는 뭐 전문 눈에 보이는 과학도 사실은 가설로 시작되거든요. 네, 모든 이론은 사실은 가설이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물어보시면 만약에 명리학이 맞나요? 저는 사실은 제 개인의 명리학 공부를 하고 제 개인의 사주를 봤을 때 그 운때에 그와 비슷한 어떤 그 행로를 걸었더라.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사주가 안 맞았으면 사람들이 명리학이 아직까지 남아있을까? 저는 사실은 그 생각도 들고요. 맞다 틀리다의 여부보다는 그 이상의 것을 봐야 되는데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70, 80%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나머지 20, 30%는 인간이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하느냐로 완성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판을 깔아줘도 못 가느냐 그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주를 보면 네. 이게 태어난 뭐 시일, 년 이런 네, 것도 보잖아요. 연월일시, 네. 어떻게 이게 네.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네네네네. 그렇게 작용을 하는지 네네네네. 그것도 조금 네네, 궁금해요. 그쵸. 저도 원래 제가 전공이 철학이고 원래 서양 학문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동양 철학을 했을 때 음양오행이 나오면 사실 대학교 때 이런 학문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사실 음양오행이라는 거는 동양 학문의 근간이거든요. 근데 그 음양이 인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장기의 특징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생년월시에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그 시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볼게요. 오늘은 이민년, 계묘월, 갑술일이에요. 그럼 오늘 태어난 아이는 오늘의 운기를 본인이 장기의 어떤 특징과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하루하루마다 운의 기운들이 네네,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열이 많아서 다혈질이고 어떤 사람은 왜 말도 없고 은둔형 외톨이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왜 호전적이라 맨날 싸우려고만 드느냐. 이 사람의 장기의 특징이 금이 강한 사람은 기가 세요. 그러니까 딱 봐서 기감이 확 느껴지는 사람은 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폐의 기운을 그 금이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좀 이렇게 애기처럼 천진하고 순진한데 겁이 없지? 그런 분들은 목 기운이 많으세요. 그리고 열정적이고 좀 게으르기도 하고 이 화기운은 그게 화기운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본인의 장기를 이루고 있고 이 장기의 특징이 성격으로 나오고요. 이 성격이 곧 본인의 인생에서 살면서 가장 근간이 되고 그리고 그 성격을 바탕으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변하는 걸 이제 대운이라고 하는데 그 대운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사회화가 되느냐. 예, 적응해서 잘 맞춰 살면 그분의 운은 좀 순탄하게 흐르고 내 성격이 너무 특이해서 사람들을 맞춰 살기가 힘들다? 그분은 조금 외로워지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서양의 자기계발서 중에 성격지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성격을 되게 중시해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갖고 태어난 성격이거든요.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음양오행이라는 기운이
이 사람의 그런 성격과 장기와 그런 운을 관장하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데 네네. 그 태어날 때의 어떤 기운을 받아서 성격이 형성이 된다고 네네. 이제 보는 거죠, 명리학은. 네, 네. 어릴 때 이제 어떤 성장 환경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네네네네. 사람의 성격도 네네네네. 이제 발달된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서양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뭐 어렸을 때의 어떤 트라우마, 환경이 그게 가장 많이 인과론적인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한 가정에서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같은 유사한 성격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저희 가족들이나 저희 남매들이 보면 자매들을 보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유독 저는 좀 달랐어요.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이 똑같이 사랑을 해주셨고, 근데 똑같이 사랑해도 누구는 사랑을 더 받았다 느끼고, 누구는 나는 부모님이 나는 안 사랑했어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살았는데도 다른 성격을 갖고 되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제 심리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유아기적 트라우마는 사실은 중요해요. 그 어린 시절에. 근데 같은 트라우마를 겪었다 쳐요. 자매나 남매가 같은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한 아이는 극복을 쉽게 하고 한 아이는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기질과 성격과 그런 정도의 차이에서 갈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뭐 어느 한쪽이 아니고 복합적이라고. 네,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둘 다 공부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철학을 그닥 좋아하지 않고 이제 다른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인생이 너무 이제 공허하다. 사람들이 명리를 처음 접할 때는 보통 인생이 힘들어서 내 운이 언제 좋아질까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좀 달랐던 게 아무리 인생을 살다 보도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저는 마음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자아 찾기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책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인문학 책을 방송도 보고 그게 한 40 전에 30대 후반 정도였는데 왜 그때 그렇게 갑자기 공부를 하고 싶었을까? 지금 이제 제 사실 놓고 보니까 그때 이제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들어오는 때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책 다시 보고 방송을 통해서 뭐 철학, 심리, 뭐 영화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뭐 불교 공부까지 하고 했는데 뭔가 그래도 지식은 많이 쌓이는데 그걸 안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는 부족한 거예요. 뭐가 하나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사실 이제 기존에 하던 일을 관두고 공부가 이제 무작정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심리대학원을 갈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융을 되게 좋아해요. 융하고 니체를 좋아하는데 융에 대한 그 정보를 보다가 융이 MBTI를 그 동양 그 음양오행 사상에서 채용했다. 그거를 보고 제가 명리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인연이라는 것도 웃긴 거예요. 어떤 학자와의 인연도 결국에는 나랑 뜻이 맞는 학자가 마치 융의 글을 보면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면 융도 사실은 꿈을 많이 꿨잖아요. 융도 아마 명리학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소위 얘기하는 약간 초기 발달돼 있고 미래를 약간 예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솔직히 말하면 타로도 융의 동시성의 원리에서 나왔어요. 예,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양은 그런 사람을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명으로 해주는데 수많은 학문의 근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명리학을 되게 점쟁이, 점을 보는 약간 미신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게 보편적인데 그래서 요즘은 많이 깨어 있으셔서 사람들이 많이 깨서 명리학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시려고 하시는데 근데도 아직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내 인생이 정해져 있다면 이거를 좋으면 좋겠지만 나쁜 경우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할까라는 그것 때문에 약간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게 싶거든요.
그러면 이게 명리학은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신내림 받았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네네네네. 그런 기감이 있으신 분들이 명리를 공부하면 우리가 글자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사실, 지식이라는 거는 이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책으로나 뭐 하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조금 더 책으로 한번 나온 지식은 이미 한물 간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기운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당 분들이 보는 거는 이론이 아닌 기감을 보는 거고,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명리라는 게. 근데 이제 왜 그런 분들이 더 명리학에 관심을 갖냐면, 세상 사람들은 약간, 제가 이제 이분법으로 나누는 건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전혀 세상의 이치나 어떤 그런 거에 관심 없이 되게 세속적인 거에 그냥 안주하시는 분들, 세상 사는 거에 같이 편승하면서, 다른 부류는 조금 예민해서, 세상에 나란 뭐고, 우주란 무엇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나누시는데,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명리학에 더 관심을 보이세요. 근데 명리는 알고 보면 세상의 우주의 원리하고 섭리예요. 근데 기감이 발달되신 분들은 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잘 읽어내죠. 명리학이 네.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명리학은 절기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기라는 거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우리 농사 짓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때 되면 씨앗을 뿌리고, 언제 걷어들이고 하는 그런 어떤 자연의 섭리거든요. 봄에 씨 뿌렸는데, 가을 되기 전에 물 주면서 너 왜 빨리 안 자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의 인생도 사실은 그렇게 계절처럼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걷어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리를 통계학이다 무슨 뭐 어쩌다 하는데 사실은 절기에 따라서 이 기운이 개인에게 어떤 작용을 미치는지 그거를 보는 학문이에요. 아, 그러면 이 기운이라는 게 네. 기운이 계절을 만들어내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기운이 전반적으로 뭐 가을의 기운인데 사실은 가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인생에서 봄에 씨도 뿌리고 여름에 꽃도 피우고 그래야 가을이 있는 건데 한 사람의 그 기운이 가을만 강하면 근데 들어오는 운까지 계속 가을 겨울로 가면 이 사람에겐 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도 계절처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행이 조금 골고루 있으시거나 운에서 꽃 필 때 꽃 피고 걷어들일 때 걷어들이고 이런 시기가 적절하게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만약 태어나기를 네. 봄을 엄청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 뭐 가을이나 겨울이 약하다. 그렇다면 네.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네네. 그렇게 그냥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골고루 이제 네네네. 균형을 맞춰가면서 네네네. 살아야겠다 싶어서 네네네. 뭐 그렇게 살아야 네네.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운명과 마주하는 방법 중에 저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수업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자, 제가 좋은 얘기도 할 거고 나쁜 얘기도 할 거예요. 하나의 오행이 좋기만 하기도 하지도 않고 나쁘기만 하지 않으니까 다 말씀드릴 거예요. 오행의 장단점을. 근데 내가 저 오행 갖고 있는데 내 단점이 저거야 라고 약간 기분 나빠하시거나 아니면 숨기려고 하지 마시라고.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저 기운이 있어서 내가 약간 저게 단점이었구나 라고 차라리 오픈하시라고. 인정하시고 오픈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라고. 담고 있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자아 비판 같은 거 많이 시켜요, 선생님들한테. 왜 선생님이 그렇게 마음을 못 잡죠? 어떤 기운 때문인 거죠?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목 기운이 봄만 많으신 분들은 가을의 기운이 제일 부족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제가 그래요. 금이 약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 그럴 경우에는 뭘 쓸 수 있냐면 목이 갖는 장점은 또 뭐냐면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결과까지는 못 내더라도 아이디어를 계속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행 중에는 가장 희망을 의미하는 거는 목기운이에요. 그러면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나한테 없는 오행을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는 사실은 좋은 거는 이제 운에서 그게 들어와 주면 첫 번째는 가장 좋지만 또 다른 방법 중에 쓸 수 있는 것 중에 나한테 없는 오행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네. 이게 부딪히지는 않나요? 그 없는 오행 중에서도요, 부딪히면서도 배울 게 있는 사람들은 가셔야 돼요. 편한 사람만 만나면 운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정말 안 맞는데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없는 분명히 저 사람은 장점이 있어.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부딪히는 게 불편하다고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나버리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지시는 분들은 사람을 만나시되 본인에게 없는 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만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랑 맞는 사람만 만나는 건 편해요. 누구나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런 발전이 없어요. 인생은 선택이죠. 내가 좋기도 하면서 발전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인생이.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저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 공부라고는 얘기 안 해도 자아인식? 네네네네. 이쪽으로도 많이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부분을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네네네. 네, 그 부분도 네. 네, 그거였어요. 결국에는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내려놓고 이 세상이 변화하는 어떤 기운에 내가 좀 순리에 맞을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나를 다 놓고 그냥 뭐 어떻게 될 대로 되라라고 사는 게 아니라 안 될 일을 굳이 부여잡고 미련을 갖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는 거는 앞으로 올 좋은 운에 대한 어떤 그거를 사실은 놔버리는 거거든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 긍정을 얘기하는데 그게 오행 명리에서도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때 근데 대단한 기대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부정을 많이 생각하는 거는 어디에나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명리에서도 뭐 부정적인 기운이 조금 음하고 습하고 차가운 기운 쪽인데 그게 이제 가을 겨울 쪽이에요. 금수 쪽. 그래서 부정적인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요 우울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서 나를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네가 변하면 내가 변할게. 근데 자기가 먼저 변하는 게 관계의 첫 번째예요. 제가 변하니까 아이를 보는 시선, 남편을 보는 시선, 친구를 보는 시선 변해요. 그리고 제가 변하니까 상대도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니까 거기에서 서서히 좀 내 운이 변하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마음 공부라는 게 뭐 명상도 있고 뭐 긍정적인 책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각자에게 맞는 걸 하시면 되는데 저는 저의 사주 특이상 약간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하는 편이에요. 그게 되게 강했었는데 명리도 일단은 이해는 하고 갔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운기를 약간 이제 체화를 하게 되면서 머리가 다가 아니라는 걸 그때 안 거죠. 운기가 체화됐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화기운이 들어오는 날 제가 조금 기분이 약간 이제 조금 이렇게 제가 금이 좀 강해서 저도 우울감이 좀 있는데 화가 들어오는 날 제가 기분이 조금 이렇게 여유로워지면서 기분이 약간 업돼요. 좋아져요. 수기운 들어오는 날 좀 차분해지고 처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일진을 안 봐도 아침에 들어오면 오늘은 무슨 날이지?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은 안 봐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희망차요. 신나고. 그러면 오늘 운기가 분명히 나의 용의시인이겠구나, 나에게 좋은 기운이겠구나,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하다가는, 나쁜 날도 옛날엔 되게 조심했어요. 오늘 나쁘니까. 특히 사람들 조심하고. 근데 이게 몇 년 되다 보니까 그날 조금 다운되면, 오늘은 다운되는 날이구나.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기가 쉬워지는구나. 네. 너무 처지지 말자. 왜냐? 며칠 있다 또 바뀌잖아. 운기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너 오늘 우울하다고 네가 바닥 파면 안 되잖아. 다음에 며칠 있다 또 좋아질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리학을 공부를 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네. 저도 사주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네. 사주를 그 명리학을 공부하고 나면 네. 여기에 막 틀이 하나 생겨갖고 빠져갖고 네.
뭐 할 때마다 이제 그걸 네네네. 다 확인을 하면서 네네. 여기 너무 집착하게 될까봐 이게 네네.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초기 현상이에요. 초기에는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와요. 어떤 공부에 집중을 하면, 근데 그렇게 매몰되면요, 부정적이죠. 예, 못 살아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할 때나 아니면 사주 보시는 분들에게 뭘 조심해야 되냐고 이제 꼭 물으시면, 인간이 조심해야 될 건 뻔하다. 건강 조심해야 되고, 돈 조심해야 되고,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는 그런 능력도 없지만 뭐가 보여서 뭐 차를 조심하세요. 차 조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본인이 그거를 안다고 해서 그걸 피해갈 수는 없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좋은 운도 나쁜 운을 겪고 나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나쁜 건 피하고 좋은 것만 받겠다. 그런 분들은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건데 아까 질문에 다시 돌아가면 너무 집착하는 거 나중에는 피곤해서 그렇게 안 돼요. 조금은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참고 정도는 하시는데 근데 이제 잘 쓰시려면 만약에 그런 거 있죠. 누구와의 회의가 있어요. 그날 내가 조금 거기서 입지를 드러내야 되는 때면요. 이왕이면 본인에게 우호적인 날을 잡는 게 도움이 됩니다만 이분의 대운이 만약에 정말로 이 회의에서 가서 성공할 그런 운이었으면 사실 한 번으로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본인에게 좋은 날을 택해서 그날의 에너지를 조금 더 잘 쓰시면 에너지를 어떻게 발휘할까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조금 더 쓰시고요. 나쁠 때는 나쁜 에너지를 많이 안 쓰시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에너지 조절을 하는 거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되게 재밌네요.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제가 재미없으면 사실은 공부를 하는 체질이 아닌데 재밌으니까 그렇게 많이 그래서 지금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거 한번 배워볼까 같은 생각도 드는데 처음에 이제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된다면 네네.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혼자서요? 개인이? 집에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게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신데 이제 제가 줌 수업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몇 년간 공부를 하셨던 분들 중에 갈피를 못 잡으시고 책을 놨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실 오셨었는데 저는 6개월이 기본적으로 이제 주 1회를 지금 줌 수업을 예를 들면 하고는 있는데 쟤는 뼈대를 좀 잡아드려요. 명리는 기본 골자는 있는데 그 나머지는 본인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학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시중에 인터넷에 정보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정말 배워야 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결국 인생은 힘들구나 그거밖에 없어요. 수많은 살과. 그래서 뼈대를 잡아드리는 역할을 실제로 사주를 상담할 때 필요한 것들만 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아주 맹신할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여기서 이게 좋다더라 저기서 저게 좋다더라 하는 단식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초를 잡아줄 수 있는 선생은 한 명 결국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이 나랑 인생관이 비슷한 선생이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명리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역학이나 역술이나 거기에 관련된 책 말고 명리를 공부할수록 저는 다른 학문 심리학이나 철학책을 좀 보셔라. 너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폭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 공부를 하시면 넓히셔라. 다른 학문가의 그거를 보셔라. 안 그러면 너무 우운에 빠지고 우울해진다. 왜냐하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많으니까요. 결국 마음 공부라는 게 뭐냐면 나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나에게 힘든 상황을 내가 겪긴 해야 되는데 그 겪을 때 덜 고통스러우려고 결국 모든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거든지 하는데 행복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사실은 행복은 고통의 상대 개념이에요. 그 고통을 덜어내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뭐 대단한 게 와서 내가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행복이 상대적이냐면요. 우리가 더운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빵빵한 데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 더운 고통에서 해소되니까 그 순간은 행복해요. 근데 그 추운데 계속 있어봐요. 그 에어컨 빵빵 틀어놓으면 나중에 막 옷 찼잖아요.
그때 다시 고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행복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고통의 상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마음 공부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명리랑 일맥상통해요. 분명히 일맥상통하고 그 운기를 본인이 다스릴 수 있고 조금 받아들여서 나쁜 운기를 너무 나쁘게 안 되도록 하는 거, 거기에는 반드시 음영오행 명리학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정말 확신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공부를 통해서 변화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저의 수업의 요는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싶으셔서 그걸 이제 직업적으로 가고 싶으셔서 배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의 분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으로 명리를 배우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씀은 지식을 많이 넣는 것보다 오행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매일매일 그 오행이 들어올 때 좀 조절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러니까 일희일비 하시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좋을 때는 많게 가세요. 근데 나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진짜 며칠 내내 우울하고 막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 기분이 일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사람들은 아차 하면 나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좋아진단 말이에요. 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대운에 이 사람이 좋아지는데 그 안 좋은 대운에 힘들다고 술 먹고 몸 상하고 막 싸우고 마치 내일 인생이 끝날 것처럼. 근데 그 사람에게 좋은 운이 와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근데 내 몸이 망가졌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실은 그 나쁜 운 때 사실은 잘 다스리는 거예요. 저는 기쁠 때는 기뻐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일희일비 하지 말라냐면 내 행복과 내 불행의 낙차가 너무 크면 여기서 사람들이 되게 많은 상실감을 얻어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인생에 살면서 기쁠 일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쁜 일을 많이 축하하시라 해요.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네. 마음 공부 쪽으로 한번 네. 얘기를 해볼게요. 네. 나는 누구인가? 네네네. 라는 부분에서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사실은 저도 나는 누구인가 그것 때문에 뭐 이 공부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도 사실은 이거부터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저는 존경하는 사상가가 없어요. 왜냐면 사상은 사상일 뿐이지 그 사람 자체를 존경하진 않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내세운 사상이랑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좋은 생각은 누구나 해요. 옳은 말 누구나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그 말이 그거한 게 머리로는 깨닫겠는데 싫은데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게 좋고 선한 게 선한 건 아는데 내가 안 내키면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답게 산다라는 건 사실 친구들은 그걸 사면 좋대요. 뭐 편하게 살고 뭐 좋은 거 갖고 여행 다니고,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지향하는 어떤 반대. 너는 과연 그것만 갖고 있을 때 행복하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나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뭔지. 근데 나도 편하고 여행 다니는 거 나쁘진 않아. 노는 거 싫어하지는 않아. 근데 거기만 다인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다른 게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힘들게 살아요.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난 걸 어떡해. 네, 그게 난 걸 어떡해.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깨달음, 제가 이 공부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뭐 되게 막 무슨 도인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선한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공짜로 막 사주봐달라는 그 전화가 올 때도 있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공부한 거에 정당한 대가를 받고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정당한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답게 산다라는 거는 일단 내가 타인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나는 내가 행복한 걸 하고 싶다. 대단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게 사명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내 사명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씩 바꿔주는 거. 그게 내 뭐 사명이나 소명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한 건데, 그 공부도 사실은 명리를 공부하는 시점에서 뭐 누군가가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면 소리를 듣는 거고요. 깨달으면 깨달았으면 내 운명이 결국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나? 그래서 내가 방황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누구인가는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을 갖고 있고 영혼을 갖고 있고, 근데 정말로 내 운명에서 나에게 주어진
해야 되는 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즐겁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더 즐거운 것. 저는 그거를 찾아가는 게 나를 찾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대단하세요. 솔직히 저도 아이 키워봤지만, 사람을 한 명 키워내는 게요, 저기 첩첩산중에서 돛 닦고 계시는 스님보다 저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길러내잖아요. 네. 그래서 수많은 어떤 언어나 이런 거보다 저는 되게 좀 그거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고생을 많이 해보면요. 생이 주는 일상이 주는 감사함. 대단한 걸 얻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고통을 없애는 상태에서 오는 행복감. 그리고 타인과 경쟁에서 오는 어떤 성취나 성공이나 이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 눈을 좀 벗어나서 내가 정말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할 때 그런 순간이나 그런 시간이나 그런 일을 찾는 거 그게 사실은 나예요. 그 부분이 저도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네. 도대체 나다운 게 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네네네. 정형화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10년 전에 나와, 그러니까 10대 때의 나와, 20대의 나와, 30대의 나와, 40대의 나와는 분명히 달라요. 20대 때 저는 되게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인정받는. 지금은 커리어보다 저는 조용히 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내가 정말 좋은 걸 하고 싶다. 나를 만족.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때의 나가 진짜예요? 지금의 나가 진짜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죠. 근데 60대, 70대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예요. 그러니까 과정이란 얘기죠. 인생이 정해진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과정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불교에서의 무아도 좋아하진 않아요. 어떻게 내가 없어요? 사람은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아니 인격이 막 바뀌면 그게 무슨 해리성 인격장애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나를 갖고 있되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새로운 걸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 그것도 나의 또 다른 인생이구나. 나는 원래 이랬어야 돼. 이런 걸 주장하지 않는 거죠. 나를 찾는다 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다라고 해야 되나? 이 표현 너무 강한가? 찾는다라는 거에 집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결국에는 저희 세대에는 그거 있었는데, 소풍 가면 보물찾기 있었는데. 저 때도 있었어요. 그거 어디에다 숨겨놓고. 근데 저는 진짜 젬병이었거든요. 못 찾아요. 지나가는데 친구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여길 지나갔는데 왜 나한테는 안 보이지?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런 걸 못 하는데, 인생이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눈 감기 전에 본인이 나는 이랬다. 그 순간에는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한마디로 정의내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누구예요라고 규정을 짓는 순간 그것도 틀려요. 왜냐하면 계속 변하니까. 나는 또 변하고 있는데 굳이 나를 왜 뭐라고 규정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 웃음, 유머, 즐거움. 너무 어떤 거를 아무리 좋은 것도요, 저는 웃음에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되게 시니컬한 성격에다가 비판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되게 부조리와, 세상은 부조리와 모순이야, 이렇게 나만 피곤하더라니까요. 머리만 아프고. 왜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혼자 똑똑한 척 해봤자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 결국 나는 행복하려고 태어난 건데 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러고 있어야 돼? 물론 뭐 선거할 때 하고 그쵸? 사람들이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굳이 내가 내 인생을, 영혼을 갉아먹으면서까지 그렇게 비판적인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번 깨지면서 가장 중요했던 거, 웃음. 네. 정말 행복해서 웃는 사람도 있지만 서양의 어떤 심리 실험에서 웃으면 그러니까 신체하고 정신하고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뻐야 웃는다고 생각하지만 웃으면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면 또 웃게 되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걸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그러니까 긍정의 마인드와 긍정의 마인드는 명리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밝고 막 그 즐겁고 웃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성향이 네. 되게 우울하고 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약간 처져 있고 네. 말도 많이 없고 네. 성향이 그렇다면 네. 이거를 바꾸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요거 받아들여야 되나요?